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우아클의 김규현입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습해지면서 우리 엄마들의 고민도 하나 더 늘어납니다. 아이들에게 음식을 어떻게 건강하게 먹이느냐도 고민이지만요. 집에서는 물론 밖에서 먹는 음식, 특히 아이들 급식까지도 정말 이게 괜찮을까? 먹고 탈나지 않을까? 신경이 참 많이 쓰이는 요즘입니다. 저희 딸아이가 햄버거를 참 좋아하는데요.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음식 중에서 햄버거병이라고 이름을 따서 부르게 되었을까요? 1982년에 미국에서 햄버거에 덜 익힌 패티 때문에 이 병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햄버거병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건데요. 실제로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의 햄버거를 사 먹은 어린이가 이 병에 걸려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 햄버거병의 진짜 의학적 이름은 용혈성 요독 이름 말이 너무 어렵네. 아주 특징적으로는 아이가 배를 굉장히 아파하면서 토를 하고 설사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설사 같은 경우에서는 쫙쫙 물설사를 하고 피를 섞여 있는 설사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발생한 지 5일에서 10일 사이에 용혈성 요독 증후군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 대장균이 우리 몸에 감염이 됐다고 모두가 다 이 끝에 있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환자 중에서 약 6에서 9% 정도만 이렇게 무서운 용혈성 요독 증후군으로 넘어간다고 하네요. 이것의 3대 증상은 첫째로 빈혈인데요. 적혈구가 깨지면서 용혈되는 용혈성 빈혈, 두 번째로는 혈소판이 떨어지는 혈소판 감소증, 그리고 급성 콩팥 손상,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콩팥뿐만이 아니라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끼치는데요. 가장 많은 거는 중추신경계에 대한 영향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아이들의 의식이 흐려지고 심한 경우에서는 경기를 일으킨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가 나오는 혈변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을 같이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빈혈, 그리고 혈소판 떨어지는 것, 그리고 콩팥이 손상되는 것, 이것들이 피검사의 결과로 보여지게 되면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보존적 치료입니다. 탈수라든지 여러 가지 보여지는 그 혈액 검사의 이상 소견들을 저희가 이제 회복되게 도와주는 치료가 가장 중요하고요. 항생제를 초기에 사용했을 때 혹시 요독 증후군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결과가 좋지 않고, 그러니 어느 병처럼 초기 증상을 보일 때는 병원으로 빨리 오셔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약 70%의 환자들은 1, 2주 내에 완전히 회복이 된다고 하고요. 약 5%에서는 안타깝지만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지속적으로 투석을 해야 되고 회복이 되지 않는 콩팥에 손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사망은 5% 이내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첫째,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둘째, 음식은 반드시 익혀서 먹기. 셋째, 물은 끓여서 마시기. 넷째, 채소나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고 껍질을 벗겨서 드시는 것. 다섯째, 조리 도구를 위생적으로 사용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에서는 음식 조리를 하지 않기입니다. 특히 식사 전에 반드시 음식이 완전히 익었는지 확인하시고, 아이들에게서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지면서 식중독에 특히 신경 써야 하는 여름철이 왔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건강하게 여름을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직접 답변해 드릴 테니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